146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측임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기나긴 정치 전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부로 개표 결과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승을 했다 그럽니다. 민주당이 165석에서 179석, 조국당이 12석, 그 200석 가까이 됩니다. 200석.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109석 정도. 어떻게 보면은 참패했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주어진 시간에 민주당은 정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조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할 수 있게끔 똘똘 뭉쳐서 전쟁에 임했는데 국민의힘당은 다 흩어졌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의 결사체인데 그 이념으로 뭉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익으로 뭉칠 사람도 아니었고 신념으로 뭉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잡동사니들을 다 불러놓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모였는가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못 줬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정통적인 자기들 지지 기반인 35% 정도 되는 세력들에게 믿어주시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우리의 꿈, 우리의 뜻을 이룬다, 그런 신념으로 똘똘 뭉쳐갖고 거기에서 정권 심판론 들고 나오면서 35% 자기 지지 기반을 갖고 나머지를 따먹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다 모으면 거의 50% 정도 지지 기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대파를 갖고 나와갖고 윤석열 정부가 이 파한단 가격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다,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이종석 같은 대사로 임명해서 그냥 지멋대로 호주로 내보낸다, 소환해야 된다. 근데 소환해서 손들게 만들어버리고 민주당이 타겟을 정해서 프레임에 씌워서 저격을 하면 다 자빠졌습니다.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지켜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민의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이종석 부분이 나왔을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이종석은 아직 조사도 안 된 상태고 너희들은 지금 징역 2년 실형들을 20매까지 받아갖고도 있으면서도 무슨 소리 하냐, 싸웠어야 되는데 손들게 만들었어. 이종석이 소환하러 또 같이 떠들었어. 내부에 있는 인간들이 총구를 민주당을 향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향해서 국민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범죄인들의 집합소인데 이종석이든 그리고 황산무건에 대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이해시켰어야 됩니다. 전 정권들은 언론을 이렇게 탄압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언론을 탄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구체적인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당에 있는 인간들은 국민들이 다 알겠지. 국민들은 이 선거 때 되면 IQ 7, 80으로 더 전략을 합니다. 평상시보다. 왜? 거짓말에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와중에 국민들이 그 자꾸 현혹이 돼요. 근데 이재명이 쓰는 용어를 보세요. 아주 초중등 학생들이 알아먹기 쉬운 용어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는 대학 교수들이 하는 그런 언어로 접근하고 그런 몸짓으로 접근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싫어요. 안 그래도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짓과 몸짓이 너무 고상해요. 이재명의 말짓과 몸짓은 아주 저질스럽다. 근데 그 저질스러운 몸짓과 말짓이 일반 대중에게는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50%가 이재명과 조국을 찍은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정치 선거는 이 야수의 본능과 인간의 본성을 잘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믹싱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이든 간에 전쟁은 야수의 본능으로 먹이를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집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야수들도 그 머리를 씁니다. 그 전략과 전술, 그걸 쓰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 본성,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인간의 고상한 본능, 이성, 지성과 야수의 본능이 결합시킬 수 있는 조직이 승리하는데 이재명 당은, 조국 당은 야수의 본능과 그 정치 전쟁에서 하도 숙달된 인간의 이성, 지략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긴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당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략도 부족했고 야수의 본능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전쟁을 하며 먹이를 먹어야 되겠다는 본능이 없는 그런 전쟁은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의석수나 지금이나 똑같이 됐습니다. 그다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바뀐 2년 반 동안에 뭔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변함을 요구했습니다. 그 변함은 뭐냐? 인물 물갈이입니다. 인물 물갈이. 국민의힘당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그 면면의 새로운 인물, 맨날 보는 얼굴, 그 얼굴들 하나도 물갈이를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못 해냈습니다. 두 번째, 비례대표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비례로 다 해놨습니다. 대중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비례를 해놨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국민의 미래당의 조선일보 기자, 그 사람이 무슨 국민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연구원 뭐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국민의 대표성이 있어 국민들이 그다 표를 주겠습니까? 선거는 이미 전략 부재로 실패한 전략이었고 전쟁을 하기 전 군사들을 또
딱 결집해야 되는데 그 결집할 수 있는 그것도 실패했고, 용산과 갖고 있는 기득 행정 권력과 새로 탄생될 입법 권력이 연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연대하는 그런 계책도 없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전쟁, 한동훈이 니 잘해봐라, 국민의힘당 너 잘해봐 하고 용산도 손을 끄는데 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뭐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타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찍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한 10%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들이 미쳤습니까? 왜 조국당과 이재명 당으로 갔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자유통일당이 비례해서 3%를 얻지 못해서 원내 입성을 못했다는 이 사실이 상당히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그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많은 자유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자유통일당이 국회 입성을 하지 못했는가? 그건 역시 제도권 정당으로서 빨리 탈바꿈,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신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자유통일당은 원내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너무 공당으로서, 제도권 정당으로서 준비하는데 그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이번 개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외칠 때, 그 한쪽에서는, 당에서는 치밀하게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일신 우일신 변화를 모색해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못했다. 자유통일당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사람들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됩니다. 자질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때 제가 자유통일당에 제안드린 거, 조국 범죄당과 싸우겠다, 그리고 거기에 범죄당 퇴출운동을 자유통일당 차원에서 해서 그 표를 200만 300만 모아라. 그러면은 지금 자유마을에 있는 사람,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결집력,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표로 나타난다 했는데 제가 한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자기 당을 찍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양극단의 선거였기 때문에 표가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유통일당이 왜 국회 입성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 몇백만 있는 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적 퍼포먼스가 없어요. 수갑 퍼포먼스 같은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걸 못 받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석동현 처장이 국회 입성하기를 바랬고,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돼서 시민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세력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바람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일단 참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또 바짝 차리면은 또 난국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당에 있는 저런 자질을 갖고 과연 싸울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이 또 듭니다. 다가오는 또 2년 후에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연속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10%의 민심이 왔다가 10%의 민심이 떠나듯이 지금 떠난 민심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당정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일신 우일신 하면서 지금 국회가 있는 오늘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과거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빠른 변신을 해내고, 민주당보다 더 빨리 대중정치인이다, 더 빨리 대중화하는 길을 찾고 하면은 국민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표를 찍어줬다, 배지를 달았다 해서 무조건 지금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심이 다시 이동을 한다면은 국민의힘당은 109석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할 것은 이준석의 당이 뭐 2석인가 3석 원내 입성을 했다는 이 사실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 엄청난 아픔과 시련 속에 이준석도 동탄까지 내려가서 원내 진입을 하고, 이준석의 당에 또 국민들이 많이 표를 줘서 비례까지 얻고 해서 3석 정도 된다 하니까 그것도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준석은 많은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정치를 좀 더 발전적으로 성숙한 정치를 한다면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지금 발판을 디딘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번 선거에 저 나름의 분석이었고 나름의 또 평가였습니다. 애국 진영의 많은 시민들이 많이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이 조국당과 함께 감옥을 안 가려고 국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방탄국회 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계속 싸우고 한다면은 어느 날 길거리에 또 터지게 나와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칠 때 우리 또 이쪽 시민들은 그 블로킹 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 같다.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또다시 떠올랐고, 대한민국은 발전적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는 신냉전 체제가 더욱더 공고화되면서 지금 미국, 일본은 완전한 일국 체제 비슷하게 좀 돼가고 있고, 미중, 미일, 영 3개국의 힘은 더욱더 결속이 되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지금 입지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한국의 활로가 놓여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양당의
자질이 안 되는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회를 좌지우지할 이 현실에 통탄스럽고, 또 기업인들이 또 민주당 조국 같은 저런 깡패 같은 인간들이 들어가고 기업 활동을 또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스스로를 지킬 방어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업인들도 누군가 우리 기업을 지켜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도 시민사회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성숙한 시민사회, 좌파들처럼 참여연대 못지않은 그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비가 오고 난 후 땅이 굳어지듯이 아픔 속에 또 성숙하는 것입니다. 146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이랬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